안녕하세요.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은 마루이에서 나온 신제품 M40A5 에어코킹 방식의 스나이퍼건입니다. 요거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총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서 지금 시야를 넓게 뽑아야 돼서 부득이하게 조금 멀리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 전체가 촬영이 안 돼서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SR10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박스가 작아요. 그래서 이만큼 길진 않은데 M40은 굉장히 깁니다. 이 마루이 M40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거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작년 2016년도 5월 달에 일본의 시즈오카 하비쇼에 갔을 때 제가 이미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고요.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인가요? 작년 12월인가 본데요. 도쿄 마루이 하비쇼에서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낯설지 않은 제품이고요. 과거에 이미 많이 봤고 실제 하비쇼에서도 직접 작동을 해봤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익숙하긴 한데요. 익숙한 거하고 많이 봤던 거하고 실제로 제품을 들어와서 계속 만져본 상태의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하비쇼 외에도 제가 또 다르게 할 일들이 많아서 업무가 많은 관계로 이렇게 꼼꼼하게 계속 볼 수도 없고요. 다른 일도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루이 M40A5 제품의 리뷰를 해보겠고요. 현재 색상은 두 가지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시 자체가 두 가지가 됐고요. M40A5 OD색, 이게 OD 스톡입니다. 얘는 보시다시피 OD 스톡이고요. 바디의 개머리판하고 이런 것들이 OD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한 달 뒤에 나온 게 블랙입니다. 블랙 바디는 바디가 블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시지 마실게, OD가 먼저 나왔고 블랙이 한 달 뒤에 나왔으니까 블랙이 뭔가 개선된 신제품이 아닐까. 그건 아니에요. 같은 건데요. 그냥 그러니까 스탁만, 바디만 색상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품 자체는 사실 이 M40A5가 사실 미 해병대의 스나이퍼들이 쓰는 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USMC라고 써있죠. 영화에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각종 스나이퍼 영화에는 뭐 거의 등장하는 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OD 색상이 거의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실제 미군에서도 그래서 OD 색상이 더 많이 팔리는 제품이고, 오히려 블랙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실물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위장을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우선 M40A5를 마루이 쪽에서 만들게 된 대략의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제 사견입니다. 사견. 정확한 건 마루이 쪽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마루이 쪽에서 왜 M40A5를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으론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제 생각은 원래 일본 쪽에서는 미군들의 장비라면 상당히 좀 굉장히 뭐랄까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장비라면 거의 뭐 홀릭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매우 좋아하는 특징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제품이 VSR10이라는 제품하고요. VSR10은 사실 뭐 시총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라서 사실 좀 애매하죠. 정확하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말씀드리기가 애매할 수 있죠. 왜냐면 시총 부분의 영역이고, 또 한 가지가 뭐 비슷한 유형이 있으면 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VSR10은 뭐 시총으로 보긴 거의 힘든 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든 것이 L96AWS인데, 문제는 L96 같은 경우는 미군에서 쓴다기보다는 사실 L96 자체가 영국 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국 쪽에서 많이 쓰죠, 실제로. 그래서 미군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고증이라 그러면 환장하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군의 영역에 들어갈 만한 물건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것이 이제 니드가 수요가 일어나면서 이제 M40A5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M40A5를 제가 하비쇼 현지에서 써봤을 때 제일 먼저 딱 느낀 것이, 일단 아무래도 VSR10이나 기존에 나왔던 VSR10이나 마루이 L96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그것들의 장단점이 잘 해소가 됐는가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해소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 예를 들면 마리 VS-R10 같은 경우는 좀 총이 가볍다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죠. 근데 가볍게 쓰는 총이라서 사실은 VS-R10을 사고 나 무거운 거 쓰고 싶어요 이런 거 자체가 좀 웃기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 가벼운 거의 단점을 보완하는 무게, 좀 무거워졌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무게가 얼마가 됐나? 무게 재원이 안 나왔나? 무게 재원이 안 나왔네요. 재원이 죄송합니다. 재원을 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게 재원은 모르겠네요. 대략 봤을 때 3kg보다는 오버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재원은 죄송한데 제가 못 봤습니다. 미처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라. 하여튼 VS-R10보다 무거운 무게감, 중량감을 증대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L96보다도 조금 더 무거운 경향이 있으면서 L96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라고 보긴 좀 그런데요. 뭐 작동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비비탄을 피딩할 때, 그러니까 비비탄을 넣을 때요. 장전할 때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린더 노즐로 이렇게 탄을 밀면 탄 앞에 그러니까 삼각형 형태의 탄 밀대가 있어서 탄 밀대가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탄창에 있는 탄을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이 상태에서 쭈루루 밀어서 올리는 이런 형태인데, 이때 사실 L96 AWS 같은 경우 올리다 보면 소리가 자가라라라락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그 부분이 좀 듣기 싫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좀 계속 뭐랄까 마음에 좀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딱 밀어 올리다 보면 끄르르르 까라라라락 까라라락 이런 소리가 좀 납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구조상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소리가 없어졌어요. 잡소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VS-R10 같이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앞으로 피딩할 때도, 탄을 공급하기 위해서 피딩을 시킬 때도 끼리릭 같은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전할 때, AWS 같은 경우도 L96 AWS는 장전할 때 보면 조금 약간 좀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VS-R10은 또 너무 가볍고요. 얘는 가볍습니다. 장전할 때 굉장히 가벼워요. 새끼손가락으로 장전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주 좋아진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나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나빠진 부분이라는 건 예를 들면 성능상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요, 제품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아쉬운 부분은 마루이 쪽에서 이유가 있어서 한 것 같아요. 이제 제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목이 좀 가라앉았을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서 동영상은 새벽밖에는 작업하기가 좀 힘듭니다. 일단 제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박스를 열어서 볼게요. 자, 우선 제품 보이시죠? 안 보이는구나. 자, 제품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를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기 뭐 받칠 게 없나? 이거 무게를 못 파시네요. 잠깐만요. 으쌰. 이렇게 하면 되려나요? 됐네요. 약간 비슷하게 됐네요. 자, 카메라를 조금만 당겨서 포커싱을 잡고, 포커싱 잡아라. 자, 이제 된 것 같아요. 대략. 자, 이 M40A5의 제품입니다. 칼라 파트는 지금 이렇게 총구 끝에 이렇게 감속기하고 일체형이 된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계에 따라서 그냥 칼라 파트로 되어 있고 파워브레이커 안쪽에 있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제품은 감속기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파워브레이크 겸 그 다음에 칼라 파트 역할을 합니다. 시기마다 틀리고 매번 틀리기 때문에 내 거 왜 주황색 파트면서 주황색 플러스 파트면서 왜 감속기 형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수입 시기마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매번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마음대로.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게 제품이 초점이 맞을까 모르겠네요. 잠깐만 초점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조금 난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래서 제품을 일단 보여드렸는데, 제품 안에 보시면 패키지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을 비교할 때 VFC 이제 가스식 M40A5도 좀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요, 해외에서도. 근데 보면 그 VFC 가스식 M40A5보다는 제품의 무게는 좀 가볍습니다. 가볍지만 전체적으로 마감은 깔끔합니다. 훨씬 더. 그래서 보면 그 VFC M40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됐던 상부 레일 마운트가 네,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상부 레일 마운트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네, 포함되어 있죠. 또 초점 못 잡지.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착탈이 가능합니다. 떼어내실 수도 있고요. 네, 착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닐이 있는 건 이거는 이제 마루이 쪽의 배려입니다. 이건 사용하실 때 빼시면 돼요. 이건 신제품에 들어있는 거라서 그 레일이 움직이면서 혹시 이제 수입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면서 이 부분이 상처가 날까봐 이렇게 세밀하게 비닐로 씌워 놓은 거고요.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탄창이 있고 스톡이 있는데요. 스톡이 보시면 스톡 자체에 칩패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칩패드가 있어서 칩패드를 풀어서 올리면 칩패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높이에 따라서 뺨의 높이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칩패드가 있다는 점. 이건 뭐 보너스죠. 옛날 같으면 다 옵션으로 했어야 되는데 보너스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버트 스톡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미의 이 스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늘리고 줄일 수 있는데 후미 스톡을 늘리고 줄이는 건 여기 뒤에 보시면 안 보일 거예요. 뒤에 여기 육각 나사가 있는데요. 육각 나사 두 개를 풀으신 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버트 스톡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후미 스톡이 4개가 들어있는데 이 4개를 버트 스톡을 스페이서, 그러니까 보시면 버트 스톡 스페이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빼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빼서 요 개머리판 쪽에 끼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끼우시는 방법은 설명서에 잘 돼 있으니까요. 설명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끼우시면 되고요. 야, 이 마루이 봐라. 마루이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요런 부분 자체에도요, 비닐을 넣어놨어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요 사이에도 비닐이 들어있습니다. 요 비닐이, 그러니까 공간 중에 이렇게 긁히지 말라고 이렇게 비닐이 들어있어요. 대단하네요. 그런 부분 신경 쓰는 거. 그 다음에 어쨌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상부에 레일, 20mm 레일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레바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레바는 앞쪽으로 밀면 발사, 뒤쪽으로 하면 세이프티입니다. 세이프티일 때는 당겨도 발사가 안 되고요, 당연히. 굉장히 가볍고 경쾌하게 작동이 됩니다, 안전 레바가. 그 다음에 후크고리가 QD 슬링식으로 착탈식으로 된 그 슬링 고리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그 다음 반대쪽. 그래서 후미 스톡 부분에 3개, 스톡 부분에 3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쪽에도 하나, 둘, 그 다음에 반대쪽에 셋, 3개. 그래서 QD식으로 이렇게 꼽아서 쓸 수 있는 건슬링 고리입니다. 건슬링 고리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3개 되어 있습니다. 앞에 3개, 뒤에 3개.
자, 이 QD 슬링은 어차피 별매니까요. 그럼 뭐 마루이 QD 슬링을 갖다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QD 슬링 맹점이 또 너무 무거우면 또 힘을 못 받는 맹점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트리거 홀, 일단 제품에서 오해하지 마실 게, 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바디, 스톡 바디 같은 경우는 당연히 ABS입니다. 강화 플라스틱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메탈입니다. 그러니까 합금이에요. 알루미늄 합금인데, 보시면 상부, 장전 레바, 트리거 홀, 그 다음에 총열, 이런 것들, 소염기, 이런 것까지. 소염기는, 쟤는 지금 순정 상태가 아니고, 순정 소염기는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메탈이라고 보시면 되죠. 레일도 메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이고요. 뭐 칩패드 그 다이얼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에 바이포드 고리 또는 건슬링 고리도 메탈입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철제 프레스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리얼리틱합니다. 그래서 탄창 자체 무게도 상대적으로 무겁고요. 기존의 VSR10 탄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보면 플라틱이라 너무 가벼워요. 들고 다니기 좋은데요, 게임에. 문제는 이제 리얼감은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M40이 아니라 L96 AWS 같은 경우는 무게가 그냥 요거보단 가벼우면서도 좀 약간 좀 가벼워요. 실물보다 좀 확실히 가볍다는 느낌이, 좀 가볍다는 느낌. 실물보다가 아니라 좀 가볍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얘는 묵직합니다. 탄창 자체가 별매로도 판매하고 있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무거운데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철제 프레스고요. 철제로 만들었다는 것도 좀 독특하죠. 굉장히 그런 부분도 여태까지 시도 안 했던 부분이라서 마루이에서 굉장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질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변화된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이 제품에서는 M40A8로 오면서 설명해야 될 부분도 많아서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피딩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을 급탄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L96AWS에서 그러니까 마루이 L96에서 피딩할 때 소리가 났던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6발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좀 웃긴데요. 설명하면 좀 긴데, 마루이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작동에 관계가 없으면 리얼리티를 좀 희생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제가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리얼리티에서 뭐 예를 들면 탄창이 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 식물이. 그러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위치에 있으면 탄창이 안 된다. 탄창은 절로 가야 된다 그러면 탄창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요. 탄창이 여기 들어가는 형태를 선택한다든가. 물론 이런 경향은 마루이를 제외한 다른 회사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루이가 유독 그런 경향이 강했어요. 뭐 탄창이 여기 꼭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좀 옮겨도 되지. 그래야 구조가 맞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M40A5에서는 결국 리얼리티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군 고증이라면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탄창이 여기 있고요. 실제 챔버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법 다이얼이 있는 요 부위쯤에 있거든요, 대략. 이게 참 문제다. 박스를 치울게요. 손이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여기 호법 챔버가 여기 있는데요. 호법 다이얼이 여기 있는데요. 호법 다이얼 있는 부분에 챔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된 이유가 있습니다. 참 이게 말하면 길어요. 요게 또 시간이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이어서 들어갈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 바로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왔습니다. 아까 뭘 얘기했냐면 마루이가 보통 리얼리티를 희생하고 실제 총의 성능을 그냥 그 설계대로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M40A5에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L96보다는 이 M40A5는 미군 고증에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충실하게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탄창이 지금 이 위치, 실제 M40의 위치로 온 거죠. 탄창이 왔는데 문제는 실제 챔버는, 호법 챔버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탄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탄창을 빼서 여기다가 탄창 삽입구를 만들어 버리면 이 총이 완전히 삐꾸가 되죠. 이상한 총이 돼버리죠. 실제 그렇지 않으니까요, 위치가. 목이 다 가라앉았네요.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너무 일찍 나왔더니 말을 하니까 목이 가라앉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그게 문제인데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죠. 이제 그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호법 챔버를 여기다 넣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예. 조금 초보자분들은 좀 지루할 수 있겠어요.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가스식이면 볼트 캐리어를 짧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볼트 캐리어가 하는데 이 장전 레바 이 부위를 짧게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실총이면, 또는 가스식이어도 좀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가스식인 경우는 단순하게 가스를 내뿜어주는 역할을 하고 탄을 밀어주는, 피딩해주는, 그러니까 공급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짧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에어 코킹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피스톤이 압축되면서 실린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들어가서 압축이 되는 실린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린더 용적이 작으면 공기양이 작게 됩니다. 네, 공기양이 작으니까 탄속이 낮고요. 그러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공기양을 늘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린더 길이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 와야 되는 거고, 노즐이 요만큼 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호법 부비가 여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린더가 최소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예. 그 정도 용적이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게임에서의 탄속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아마 실린더를 설계하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설계할 당시부터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전 레바가 후퇴하는 이 간격이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보시면 요만큼이 답니다. 보이세요? 요만큼. 굉장히 짧습니다. 기존의 VSR10이나 L96보다 짧아요. 이 스트로크가 짧은데요. 실총은 스트로크가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로크가 여기까지 더 나온다는 얘기죠, 실물은. 그러니까 사실은 실물보다도 더 짧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의도된 건지 아닌지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습니다. 마루이 쪽에서 밝힌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위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아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보면서, 설계를 보고 구조를 자꾸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스트로크가 짧다는 걸 장점으로 또 내세우고 있는데요. 스트로크가 짧다는 거는 이게 과연 실린더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얻어진 건지, 아니면 게임에서 이 스트로크가 짧다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로크가 짧다는 거를 실제로 장점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스트로크를 짧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챔버 위치가 여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 실린더 길이는 뭐 이렇게 정해졌고, 그 다음 피딩 시스템이 이렇게 결정이 됐는가, 아니면 실린더 그 용적이 이만해야 되니까 설계하고 나서 보니까 뒤로 빼보니까 요만큼 나오더라. 그러니까 아싸, 스트로크가 짧아졌네, 게임에서 장점이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보셨지만 장전도 굉장히 쉬우면서요, 스트로크가 짧기 때문에 실제 게임에 들어갔을 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스나이퍼건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 땡길 때 이게 스트로크가 크면요, 즉 이 당기는 길이가 길면 그만큼 팔의 동작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장전할 때 길리슈트 있고 페이스 위장까지 하고요, 안면 위장까지 하고 게임에 들어갔는데 이 동작이 커서 발사하는 도중에 발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스트로크가 짧으면 좋거든요. 근데 이 스트로크가 짧은 것들이 대부분 보면 가스식입니다. 근데 에어코킹 방식에서 이렇게 스트로크가 짧은 건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리고 밀어넣고 내리고 당기면 되는데, 이 당기고 나서 이것도 굉장히 웃깁니다. 웃기다는 표현은 좋다는 표현을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스나이퍼를 오랫동안 했지만 장전이 우선
이렇게 새끼손가락 보이시죠? 새끼손가락을 했어요. 새끼손가락으로 장전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네. 당길 때 보면 여기 그 스트로크 잘 보세요. 그러니까 트리거를 잘 보시면 트리거가 보통 일반적인 VSR10이나 대부분의 스나이퍼건들 제로 트리거 쓰면 뭐 좀 낮이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보면 대부분 이 트리거 압력이 걸리는 그 시점까지의 폭이요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당기고 빵 쏘면 빵 하고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보시면 얘는 스트로크가 좀 깁니다. 약간 더 뒤로 들어가서 한참 뒤에 가서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딱 하고 나갑니다. 네. 그래서 당기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수 입장에서 보면 당길 때 야 여기까지 트리거 압력 걸리고 자 옳지 여기서부터 당기면 딱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트리거가 릴리즈 되는 그러니까 나아지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그 느낌이 좋습니다. 아주 좋고 트리거 포인트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당겼을 때 딱 내가 그 타겟을 보고 조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딱 당기기 딱 좋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 트리거의 그 유격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분해해서 무드나 살 조절해서 그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조정하지 마세요. 제가 쏴본 결과 이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서 트리거 자체도 굉장히 그 변화가 있다는 거. 트리거 압력이나 트리거의 유격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변화가 있고요. 소리 자체도 VSR10이나 L96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발사음 자체도. 네. 굉장히 깔끔하고요. 탄창 부분 얘기하기 전에 이제 호복 부분 얘기하면 호복 부분은 여기서 다이얼로 조절합니다. 보이시죠? 이게 되게 웃겨요. 이게 좀 또 틀어질래나? 그냥 좀 참조하세요. 제가 뒤에 설명서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 될려나 모르겠지만. 자, 호법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호법이 감기는 겁니다. 탄이 뜨는 거죠. 반대로 하면 풀리는 방식이고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뭐 제품 중에 보면 어떤 거 보면 뭐 여기 분해해서 저쪽에 돌려야 되고 뭐 공구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장갑 끼고 있어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손으로. 네, 손으로 바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조절하기가. 뻑뻑하지 않고요. 마리오 A96에서는 사실 좀 또또또또또 걸려서 그런 느낌이 좋았는데 여긴 그게 좀 없어져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조절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이게 장점이고요.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는데 호법이 너무 풀려 있으면 탄을 쏘지 않아도 또르륵 굴러 떨어지고요. 호법이 너무 많이 감겨 있으면 화살표 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으면 탄이 막히는 원인이 됩니다. 항상 설명서 보시고 가능한 한 일직선으로 가다 떨어지도록 맞추시면 되는데 스나이퍼건은 약간 의도적으로 호법을 조금 죽이시면 됩니다.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자, 탄창을 볼게요. 탄창을 보시면 이게 탄창 릴리즈 버튼입니다. 탄창을 놓는 버튼인데요. 요게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요거 근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편한데 잘 보세요. 자, 보통은 놓으면 빠져야 되는데요. 얘는 안 빠집니다. 네, 안 빠져요. 탄창이 뻑뻑합니다. 이게 설명서에도 있어요. 이거는 철제 프레스로 되어 있고요. 이게 쉽게 안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좀 부드러워질 텐데요. 처음에 뻑뻑합니다. 그래서 놓고 그냥 놓는다 해서 안 빠집니다. 이렇게 밑으로 빼셔야지 빠집니다. 자, 이게 탄창이고요. 탄창에 포커싱이 될까 모르겠는데 네. 탄창이고요. 탄창에 보면 이쪽으로 탄이 공급되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로 그냥 손으로 넣으실 수도 있겠지만 손으로 넣는 건 쉽진 않아요. 그래서 비비로더 이용해서 그 비비로더에 권총용 아답터 끼지 마시고요. 이건 끼지 마시고 그냥 소총에 넣듯이 이렇게 맞춰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요거 끼지 마시고요. 권총용 아답터 끼지 말고 그냥 넣으시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35발이 들어가는데요. 35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호복 조절기, 그러니까 챔버라는 부분은 여기 있고요. 챔버는. 그 다음에 탄이 급탄되는 부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탄이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탄이 이동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비 터널이라 해서 이렇게 비비탄이 피딩되는 피디 터널이라 해서 비비탄이 급탄되는 이렇게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 안에 16발이 들어가요. 자, 이게 또 이따 나중에 그 설명서를 보면 아는데 거기에 16발이 들어갑니다.
16발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35발을 넣었잖아요, 탄창에. 그러고 나서 탄창을 딱 미는 순간, 탄창 미고 장전하는 순간 16발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16발은 쓸 수가 없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탄창을 35발 넣었잖아요. 35발 넣었으면 거기서 16발을 일단 처음에 공급할 때 16발은 이 안에 들어가서 차게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발수, 35발에서 16발을 뺀 나머지 발수만 쓸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16발이 차 있는 상태에서 넣으면 35발 그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좀 독특하죠? 근데 이걸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가 실린더 용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장점을 위해서기 때문에 이게 아마 초점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에이씨, 이거는 그 설명서를 좀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요렇게 비비탄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지는 공간이. 그래서 요 안쪽으로 요렇게 따라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비탄이.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들어가요. 16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6발은 처음에 무조건 공급되고, 그 다음에 탄창을 빼도 나오질 않아요. 탄 자체는 16발 여기 차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자체에 스프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을 공급하려면 이 탄창 안에 있는 스프링이 탄을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합됐을 때만 탄이 공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5발에서 16발을 뺀 나머지 다 쏘고 나면 탄이 분명히 여기 안에 껴 있어요. 피딩 튜브에 껴 있는데 발사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다음번에 탄 35발 채우고 밀어 넣으시고 쏘시면 그때 이제 35발 다 나가죠. 물론 마지막에 또 16발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쓰시고 나면 이쪽에 보시면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딱 누르시면, 이거 보이나요? 은색으로 된 이 레버를 딱 누르면 탄이 쪼르륵 나오게 됩니다. 장전돼 있던. 그거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을 계속 넣어놓는 거는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빼주셔야 되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제 사견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그 에어코킹으로 설계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실린더 용적이라는 게 있어서 실린더 용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보 챔버를 앞쪽으로 만들다 보니까 탄을 공급하는 방법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16발의 장탄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사실 기능상의 문제는 없고요. 다만 게임 뛰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은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게임 뛰시기 전에 우선 35발 넣어서 피딩을 먼저 16발 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탄을 35발 꽉 채워서요. 나머지 발수 채워서 넣으시면 35발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한 탄창에. 안 그러면 처음엔 좀 당황할 수 있겠죠. 열 몇 발밖에 갑자기 안 나갈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탄창의 위치를 실물과 동일한 위치로 만들면서 실린더 용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그런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성능은 제가 쏴봤는데요. 잘 나갑니다. 역시 마루이답게 정확도는 굉장히 높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M40A5도 그렇고 VSI10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존의 마루이 L96도 그렇고요. 이게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스나이퍼건 그러면 노말보다는 탄속이 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긴 했어요, 확실히. 근데 일본 내에서도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것이, 과거에는 일본 내에 탄속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있지만요, 0.98줄의 그 탄속 규정이 있지만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도 일본에서는 이제 파워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파워 탄속 규제가 있어서 사실 탄속 자체가 전동건하고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 스나이퍼건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일본 내 게이머들 중에서도 이제 얘기가 분분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올려서 써야 되지 않냐? 근데 그건 위법이다. 그 노말로 어떻게 튀기냐? 막 이런 얘기가 쭉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마루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에 VSR10에서도 설명드리긴 했는데, 튜닝을 하면 이 성능이 그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장고장도 굉장히 많아지고, 세팅 자체가 사실 노멀에 거의 맞춰져 있어요. 노말로 쓰면 별고장도 없고, 아까 보신 것처럼 새끼손가락으로 장전이 되고요. 그렇다 해서 비거리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사실 쓸 만큼 나와요. 다만 이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좀 뭐랄까 좀 기존에 업그레이드 돼서 사용하시던 그 상태보다는 떨어지니까 그 부분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정확도 자체는 노말일 때 여기에 퍼펙트 탄을 쓰면 제일 퍼펙트 비비타 마릴 퍼펙트 비비타 0.2g 탄을 쓰면 제일 집단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일 안정됩니다. 높고요. 고장률도 없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바는 사실 스나이퍼건이 게임 중에 나오면 제일 많이 신경을 쓰세요. 특히 대회전 같은 경우는 스나이퍼건은 인위적으로 못 쓰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말로 사용하시게 되면 사실 전동건 탄속이기 때문에 탄속 측정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맞아서 문제될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초보자가 쓴다고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은 스나이퍼건을 못 쓰게 하잖아요. 안전상의 문제로. 이 서바이벌 게임 자체가 비비탄을 쏘는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맞는 인간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쏘는 인간이 문제가 있어서 잘못 쐈는데 결국 피해는 상대방이 보기 때문에요. 맞는 사람이. 거기에 그게 문제가 있어서 이제 스나이퍼건을 못 쓰게 하는데, 만약에 노말로 쓴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장을 해드려요. 앞으로 추세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나이퍼건으로 파워를 올려서 좀 더 남들보다 비거리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좀 더 빠른 탄속을 확보하고 이런 걸로 승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스킬을 늘려서, 스나이퍼의 스킬을 늘려서 위장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요. 안면 위장도 그렇고 몸 전체의 위장도 그렇고 그 다음 행동도 그렇고요. 이동도 그렇고 사격 실력도 그렇고 이런 것도 사격 실력도 많이 연습을 해서 높여서 그만큼 좀 더 스킬을 확보하면 탄속이 높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도 그 스나이퍼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비거리 그렇게 안 나와도요 코앞에서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솔직히 안 쏘고 그냥 프리즈로 잡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위치가, 스나이퍼인데 자기 위치가 노출된 상태라면, 그 스나이퍼 위치가 노출된 상태라면 그 스나이퍼건에 맞을 사람은 굉장히 희박해요. 일단 보는 상태에서 이게 뭐 실총도 아닌데 아무리 탄속이 높다 하더라도 날라오는 거 보고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위치가 노출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노말로 쓴다면 장고장도 없고 정확도도 굉장히 높게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품 굉장히 깔끔하고 안정됩니다. 써보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뭐 제품 자체는 마루이답다, 결론적으로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구매하실 때 그 참조하실 게 그 위에 스코프라든가 양각대 이런 것들은 별매고요. 스코프는 저희가 법령상, 국내 규정상 판매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바이포트도 별매입니다. 그러니까 양각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설명서에 스코프 그림이 있다 해서 그게 스코프가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별매 맞고요. 다만 그 설명서에는 스코프를 당연히 일본 내에서 쓰니까 이렇게 쓰세요 이런 얘기지, 그 스코프가 포함됐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조해 주시고, 소형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제품에 따라서 시계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저거는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입고될 때마다 또 수입처가 다른 경우도 있고 같은 수입처지만 칼라파트나 파워브레이크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좀 참조하시고요. 제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루이 M40A5 신제품 OD 스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블랙 스탁도 블랙 바디도 똑같습니다. 내부 기능이나 성능은 똑같고요. 색상만 다르다는 거. 하지만 OD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 제품상으로. 자, 그래서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제품 구매나 문의는 저희 스와트 모형 인터넷 쇼핑몰, 한글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스와트 모형 치시면 되겠고요. 또는 www.swatmodel.co.kr에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